교과서 51쪽 2단원 문법인 분사입니다. 우선 분사가 뭘까요? 분사의 개념부터 정의해 봅시다. 분사는요, 우선 준동사 중에 한 종류예요. 준동사가 뭐냐면요,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켜서 동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준 단어인데요. 예를 들면 make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를 만들기도 하고 to를 붙여서 투부정사를 만들기도 하고 또 ing나 또 과거분사 형태를 써줘서 현재분사 혹은 과거분사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동사를 이렇게 동명사로 바꿀 때에는요, 명사 역할을 하게 돼요. 동사가 아니라 명사 역할이요. 그래서 만들다라는 동사가 동명사로 바뀌면 만드는 것, 만들기라는 의미로 변합니다. 동사를 이렇게 투부정사로 바꿀 때에는요, 명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때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명사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 to make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고, 형용사 역할을 한다면 뭐뭐 할, 뭐뭐 하는, 부사 역할을 한다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여서, 뭐뭐 하다니 등등 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동사가 이렇게 분사로 쓰일 경우에는요, 분사는 크게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있는데요, 둘 다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분사의 경우에는요, 뜻이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진행이나 능동의 의미가 되고요. 과거 분사의 경우에는 뭐뭐 하여진, 뭐뭐 된처럼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준동사는 동사에서부터 만들어진 건데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변한 거고, 이렇게 동명사나 투부정사나 분사를 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분사입니다. 분사 중에서도 과거 분사이긴 한데 우리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랑 같이 볼 거예요. 분사가 뭔지 정의를 내려볼게요. 분사는 동사에 무엇을 변형한 걸까요? 형태를 변형해서 어떤 역할? 형용사 역할을 하게 만든 것, 그게 바로 분사입니다. 자, 그러면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개념을 잡았는데 어떻게 한다라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해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것은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건데요. 이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기도 하고 뒤에서 꾸며주기도 해요.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와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의 예를 살펴볼게요. 먼저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인데요. 나는 봤다, 달리는 소년을,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달리다가 영어로 run인데 이 달리다를 소년을 꾸며주기 위한 분사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서 ing를 붙여주면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단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를 붙여줍니다. running이 되고요. 이 running은 현재 분사예요. 이 현재 분사 하나가 단독으로 이 소년을 꾸밀 때에는 이렇게 현재 분사를 꾸며주고자 하는 명사 앞에 써줘서 달리는 소년, 이런 식으로 이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분사가요, 그냥 달리는이 아니라 빠르게 달리는 이라고 하면서 뒤에 다른 어구를 포함합니다. 단독으로 한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running fast처럼 딸린 식구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a boy라는 단어를 뒤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이렇게 분사 단독이 아니라 뒤에 더 뒤따르는 어구가 올 때에는 명사의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말이에요. 정리를 하면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명사를 수식한다는 것, 즉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말인데,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경우도 있고 뒤에서 꾸며줄 경우도 있다.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분사 단독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는 분사 뒤에 어떤 다른 말들이 따라올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뒤에서 꾸며준다, 이 얘기였습니다. 다음으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보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보어 자리에 쓰이기도 해요. 보어에는 주격 보어랑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
주격 보어는 이 형식에서, 목적격 보어는 오 형식에서 쓰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예문에서 주어, 동사, 주격 보어가 쓰인 건데요. 이 주격 보어에 과거 분사가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분사가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 형식의 예문을 살펴보면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현재 분사, 분사가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사는 보어의 자리에서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현재 진행형, 수동태, 현재 완료형에 쓰인 것도 분사인데요. 우리가 배웠다시피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ing, 이때 이 ing가 현재 분사였어요. 그리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이때 이 pp가 과거 분사를 말하는 거죠. 현재 완료의 경우에는 have 플러스 pp, 이때 pp도 과거 분사고요. 이렇게 분사는 현재 진행형이나 수동태나 현재 완료형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그게 보어 역할을 하는 거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사의 개념, 그리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형용사 역할을 한다라는 게 뭔지까지 살펴봤고요. 분사의 두 가지 종류인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분사의 경우에는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뭐뭐 하는,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를테면 break가 깨뜨리다 라는 동사인데 ing를 붙여줘서 breaking이 되면은 깨뜨리는, 깨뜨리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write의 경우에 쓰다인데 이 이를 지우고 ing를 쓰게 되면요. writing은 쓰고 있는, 쓰는 이런 현재 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분사가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형용사로도 쓰이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excite는 신나게 하다라는 동사인데 그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신나게 하는, boring은 지루하게 하는, interesting은 흥미롭게 하는, amazing은 놀라게 하는, shocking은 충격을 주는, 이렇게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뭐뭐 하는 이라는 의미로 현재 분사는 해석합니다. 과거 분사의 경우에는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뭐뭐 하여진, 뭐뭐 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change라는 동사가 있다면 그 동사를 ed로 끝나게끔 만들어주는 게 과거 분사예요. change는 바꾸다, changed는 바뀌어진. watch라는 동사의 경우에는 시청하다, 그런데 ed로 바꾸어서 과거 분사로 만들어주면 시청된, 보여진, 시청하여진 이런 의미로 수동 또는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동사에다가 d 또는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를 만드는 경우는 규칙 변화라고 하고요. 불규칙 변화도 있어요. 아까 봤던 break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분사로 만들면 broken이 돼요. ed로 끝나는 단어가 아니죠. 이때 이 broken은 깨진, 깨뜨려진 이런 의미가 되겠죠. write 같은 경우에도 불규칙 변화인데요. written 이렇게 쓰고요. 쓰여진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written도 불규칙 변화예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과거 분사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exciting과 다르게 excited라면 흥분이 된, 신나게 된, 뭐뭐 하여진 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bored는 지루함을 당한, 지루함을 느끼는, interested는 흥미로움을 느끼는, amazed는 놀람을 느끼는, 놀란, shocked는 충격을 느끼는, 즉 충격받은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겠죠. 교재를 보시면 51페이지에 문제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는 과거 분사가 세 가지가 있네요. 타이틀은 제목을 짓다라는 단어인데 titled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로 써주었으니까 제목 지어진이라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exhibition이라는 단어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titled라는 단어 단독으로 exhibition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따라 나오는 어구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제목 지어진 게 아니라 Upcycle the World라고 제목 지어진 전시라는 의미가 돼야 하니까요. 세 번째 줄의 made는요, make 만들다에서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로 쓰인 과거 분사가 됩니다. 만들어진 귀걸이에요. 이거 역시 귀걸이를 꾸며주고 있는데요.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이유는 그냥 만들어진 귀걸이가 아니라 사용된 병뚜껑으로부터 만들어진 이라는 의미로 이 made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병뚜껑으로부터 만들어진 이라는 어구가 따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earrings라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게 되었고요. designed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안하다, 디자인하다 라는 말인데 과거 분사니까 디자인된, 고안된 이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냥 디자인된 아이템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디자인된 이라는 이렇게 in an eco-friendly way라는 어구가 디자인드 뒤에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라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게 된 거예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used 이것도 과거분사입니다. 이 과거분사인데 사용된 병이라는 말이에요. 사용된 뒤에 다른 어구가 따라 나오지 않고 그냥 이 단어 단독으로 병을 꾸며주고 있죠. 병은 병인데 어떤 병? 사용된 병 이렇게. 그래서 이 used라는 과거분사는 명사 앞에서 버르를 꾸며주고 있었어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나는 샀다. 휴대전화 케이스를 샀다. 그런데 나무 만들다. 아무래도 케이스는 케이스인데 어떤 케이스? 만들어진 케이스겠죠. 나무로. 그럼 making일까요? made일까요? made가 되겠죠. 만들어진 수동이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과거분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of wood 하면은 나무로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of가 뭐뭐로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두 번째, he is looking at 그는 보고 있다. 그림은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 그리다 그의 친구 뭐뭐에 의해 아무래도 친구에 의해 그려진이겠죠. 그려진이니까 painted라고 과거 분사를 쓰고요. 친구에 의해니까 by his friend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세 번째, 그녀는 살아왔다. 상처와 함께 상처인데 어떤 상처냐 꾸며주고 있는데요. 뭐뭐에 의해 cause 유발하다. 사고 그러니까 사고에 의해 유발된 이라는 의미로 쓰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injury는 상처인데 유발된 상처라고 cause를 쓰고 그 다음에 뭐뭐에 의해 그리고 사고 이런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